숙지 6쪽 3차시 개념 설명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2차시에서는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포함관계들을 활용해서 집합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우리가 소체계에서는 사칙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적용해서 새로운 수를 확장을 시키듯이 집합에서도 마찬가지로 집합에서 사용하는 연산들이 있어요. 이러한 연산들을 적용해서 새로운 집합을 계속 생성해 나갈 거예요. 자, 이제 앞으로 이런 기호를 볼 건데요. 이런 식의 기호를 활용해서 집합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자 이거예요. 자, 집합의 연산, 이러한 집합의 연산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배우는 합집합과 교집합, 그 다음에 4차시에서 공부하는 여집합과 차집합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는 합집합과 교집합의 뜻, 그리고 연산법칙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나머지 부분, 여집합과 차집합 부분은 4차시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 기호에 익숙해져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보고 시작할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희의 분식집을 오픈을 했습니다. 자, 뭐 드시고 싶으신가요? 라면, 김밥, 우동, 튀김, 계란, 떡볶이, 만두 이렇게 있어요. 자, A라는 학생이 나 라면하고 김밥하고 떡볶이 먹을래. 자, B라는 학생이 나 우동, 김밥, 만두 먹을래.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그랬더니 C라는 학생이 나는 A 너가 먹는 것도 좋고 B 너가 먹는 것도 좋아. 너네가 고른 것 중에 그냥 아무거나 다 좋아. 그냥 A 또는 B 둘 다 좋아. 막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다 먹겠다는 소리죠. 결국에 A가 먹는 것도 좋아, B가 먹는 것도 좋아 라고 생각했을 때 벤 다이어그램 표현하면 A가 먹는 것도 좋고 또는 B가 먹는 것도 좋다. 나 다 먹고 싶다. 자, 이를 기호로 조건 제시법으로 표기하면 X는 A의 원소에 속하거나 또는 X가 B의 원소에 속한다. 이렇게 표기할 수 있고요. 여기서 또는이라는 거 중요하고, 이러한 집합을 우리는 집합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해요. 이때의 합집합 기호는 영어로 유니언, 결합이라는 여기 앞에 있는 U자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표기할 때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나타냅니다. A 합 B라고 읽어요. 그래서 A 합 B는 X바 X는 A의 원소 또는 X는 B의 원소가 된다. 자, 이제는 D라는 학생이 A랑 B가 동시에 고른 거 먹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동시에 고른 거는 여기에 있는 김밥이 동시에 고른 거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림을 그려보면 A와 B가 동시에 먹고 싶은 이 김밥을 고를게요. 얘를 집합으로 표기한다면 X바 X는 마찬가지로 A가 택한 거 그리고 B가 택한 거, 동시에 택한 걸 말하는 거죠. A가 택하고 그리고 B가 택한 거요. 자, 이랬을 때는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하는데요. 기호로는 AND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이 AND에서 이 N이 이렇게 위로 볼록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호를 그대로 가져와서 A, 교, B 이렇게 표기하고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읽어요. 자, 이렇게 개념 정리를 마무리하고요. 여기서 B 학생이 김밥을 안 고르고 계란을 골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D라는 학생이 A랑 B가 동시에 고른 거 먹고 싶어 라고 했는데 동시에 고른 게 있나요? 동시에 고른 게 없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A가 고른 경우랑 B랑 고른 경우가 겹치지 않네요. 이런 형태는 우리는 A랑 B의 교집합의 원소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는 공집합이다 라고 하고, 이런 형태를 우리는 A와 B는 서로소다 라고 해요. 서로소. A와 B는 서로소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자, 이제는 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할게요. 수책에서 마찬가지로 집합에도 교환, 결합, 분배 법칙 세 가지 법칙이 있어요. 이 집합에 대한 연산 법칙은 간단하게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교환 법칙 먼저 할게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합집합하고 교집합에 관련된 법칙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합집합에 대해서 A 합 B가, 교환이라는 것은 위치만 바뀌는 거죠. B 합 A와 같다. 간단하게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했을 때 A도 색칠하고 B도 색칠했을 때 이 결과값이나, 먼저 B를 색칠하고 A를 색칠해도 결과값이 같죠. 그래서 A 합 B는 B 합 A랑 같다. 집합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결합법칙이에요. 결합법칙은 가로의 위치가 바뀌어도 결과값이 같다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 B랑 C를 먼저 합집합을 하고 나서 A를 합집합하나, 또는 A랑 B를 먼저 합집합하고 나서 C를 합집합하나, 이 결과값이 같다라는 건데요.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B랑 C를 합집합하고 나서 A를 색칠하나, 또는 A 합 B를 먼저 색칠하고 나서 C를 색칠하나, 결과값이 색칠된 영역이 같죠. 따라서 합집합에 대해서도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집합도 여러분이 학습지에서 해보시면 돼요. 교집합에 대해서도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합집합 말고 교집합에 대해서도 교환법칙이 성립함을 바로 보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분배법칙이에요. 분배법칙은 우리가 수체계에서 곱과 합을 활용해서 분배법칙 했던 거 기억나시죠? A 곱하기 B 더하기 C는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 이런 식으로 분배해서 계산했던 거 기억나시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집합에서도 합집합과 교집합을 활용해서 분배법칙을 적어줄 수가 있어요. 자, A 합
B 교씨는 분배한다라고 생각해서 여기는 A 합을 전체 하나하나 분배한다는 느낌으로 A 합 B 그리고 교 써주고 A 합 C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A 합을 통째로 이렇게 분배해서 각각 적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간단하게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보여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먼저 A란 이 집합하고 그리고 B 교씨는 여기에 해당이 되죠. 이거에 대한 합집합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색칠된 영역은 A란 집합하고 B 교씨 합집합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얘를 한번 해볼게요. A 합 B는 여기에 색칠이 되고 전체 B 합 C는 A 합 C는 여기에 색칠이 되죠. 이렇게. 그랬을 때 두 개 공통된 부분을 색칠해주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간단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학습지를 채우고 마무리할게요. 두 집합 A, B에서 집합 A에 속하거나 집합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하며 이것을 기호로 A 합 B와 같이 나타낸다 라고 했죠. 얘를 다시 조건제시법으로 표기해주면 X와 X는 A에 속하거나 또는 X는 B에 속한다로 표기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두 집합 A, B에서 A에도 속하고 그리고 AND 집합 B에도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A 교 B로 표기한다. 다시 조건제시법을 표기해주면 X와 X는 A의 원소 그리고 X는 B의 원소이다. 같이 표기할 수 있죠. 자, 한편 여기는 별입니다. 두 집합 A, B에서 공통인 원소 하나도 없을 때, 즉 교집합을 했는데 공집합이야. 그랬을 때는 두 집합 A와 B는 서로소라고 한다. 그때 서로소라는 말은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1 이외의 공약수를 갖지 않는 둘 이상의 양의 정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그 서로소랑은 다른 의미겠죠. 그렇죠? 집합에도 서로소가 존재한다. 자, 그러면 보기 한번 풀어볼게요. A 합 B는 A에도 속하고 다 적는 거니까 1, 2, 3, 5, 7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 A 교 B는 A와 B 동시에 들어간 원소니까 여기 있는 3하고 5가 동시에 들어가죠. 3과 5를 적어주시면 돼요. 옆에다가 벤 다이어그램도 한번 그려볼게요. A랑 B하고 동시에 3과 5가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1, 7, 2 이렇게 되겠죠. 합집합은 여기에 원소 5가지를 다 적는 거고 교집합은 공통된 부분만 적는다. 됐죠? 자, 두 번째 집합의 연산 법칙. 자, A랑 B에서 A 합 B는 위치를 바꿔도 성립하고요. 그리고 교집합에서도 집합의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얘를 합집합과 이 교집합의 교환 법칙이라고 한다. 교환 법칙. 위치를 바꿔도 결과값이 같다는 소리죠. 그 다음 세 집합 ABC에서 괄호의 위치가 바뀌어도 순서는 동일하지만 괄호의 위치가 바뀌어도 결과값이 같다. 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했었고 얘는 정리해주면 A 합 B 합 C는 결국에 괄호의 위치만 바뀌는 거예요. B 합 C 먼저 하고 A를 합집합하는 거랑 같다. 다시 정리해주면 이게 바로 결합법칙 또는 괄호를 생략하고 써도 결합법칙이에요. 이렇게 합집합에 대해서 순서대로 합집합을 해도 결과값이 같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교집합에 대해서도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즉 괄호의 위치를 이제 여기에서 뒤쪽으로 바꿔서 써볼게요. A 교 B 교 C에서 뒤쪽을 먼저 하고 앞쪽을 해도 결과값이 같다. 또는 괄호를 생략해서 써도 결과값이 같다. 얘가 바로 합집합과 교집합의 결합법칙이라고 한다. 결합법칙은 순서는 동일하지만 괄호의 위치가 바뀌거나 전체적으로 생략이 가능하거나 그랬을 때 그 결합법칙이라고 해요. 자, 이제 1번은 직접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분배법칙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A 합을 그대로 분배한다는 느낌으로 A 합 B 하고 가운데 교집합 써주고 A 합 C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A 교를 그대로 분배한다라고 생각해서 A 교 B 그리고 가운데 합집합 그대로 써주고 A 교 C. 자, 이거 바로 집합의 연산의 분배법칙이라고 한다. 자, 이건 수업 시간에 나머지는 풀어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